제2의 살인. 홈즈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눈은 매의 눈같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목사님, 트리제니스 씨는 어디서 죽었습니까? 목사관 아래층에 있는 거실에서입니다. 우리 집 하인이 발견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트리제니스 씨는 의자에 앉은 채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죽은 브렌다양처럼 공포의 빛이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홈즈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나 역시 홈즈 이상으로 놀랐습니다. 내가 이번 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는 트리제니스가 괴상한 죽음을 당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홈즈, 사건은 점점 복잡해지는군. 이렇게 되면 미궁에 빠지겠는걸? 아냐, 복잡해질수록 도리어 해결하기 쉬운 법이야. 아마 이번 사건으로 중요한 단서를 잡을 수 있을 거야. 목사님, 당신 마차로 목사관까지 가십시다. 경찰이 오기 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세 사람을 태운 마차는 곧 낮은 언덕 위에 있는 목사관에 닿았습니다. 목사관 남쪽으로는 넓은 잔디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트리제니스는 아래층과 2층에 가서 방 하나씩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2층이 침실, 아래층이 거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체는 아래층 거실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실까요? 목사의 안내로 거실에 들어가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웠습니다. 탁자 위에 켜져 있는 램프 탓인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심지를 너무 많이 돋우어 놓아서 램프의 유리가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트리제니스는 의자에 앉은 채 턱수염이 텁수룩하게 난 턱을 위로 치켜들고 죽어 있었습니다. 작고 검은 눈은 무엇인가 무서운 것을 보았는지 겁에 질린 듯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브렌다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팔은 축 늘어져 있었으며 손가락은 무엇인가를 꽉 움켜쥐려는 듯이 구부려져 있었습니다. 낮에 입었던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바삐 입었는지 칼라도 넥타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트리제니스 씨는 오늘 아침 날이 밝은 후에 죽은 것 같군. 그런데 어째서 램프를 켰을까? 홈즈는 트리제니스의 시체에서 눈길을 돌려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기 창문이 열려 있군요. 목사님, 저 창문은 누가 열었죠? 우리 집 하인이 열었습니다. 이 끔찍스러운 시체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지 자기 방에 누워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뭐 그럴 필요까진 없습니다.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으니 잠깐 조용히들 해주십시오. 홈즈는 곧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여우의 뒤를 쫓는 사냥개처럼 날쌔고 민첩했습니다. 2층에서 정원의 잔디밭에 이르기까지 집안을 샅샅이 살피며 뛰어다녔습니다. 2층 침실에서는 잠겨있던 창문을 열고 창틀을 조사하면서 기쁜 듯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정원의 잔디밭에서는 개처럼 사방을 기어다니더니 이윽고 잔디 속에서 잿덩이 같은 것을 찾아내서는 소중하게 종이에 싸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홈즈는 시체가 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탁자 위의 램프는 여전히 새까만 그을음을 내며 타고 있었습니다. 홈즈는 램프를 끄고 돋보기로 램프의 갓을 세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갓의 가운데 쪽에는 하얀재가 묻어 있고 둘레에는 다갈색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홈즈는 다갈색 가루를 칼로 긁어서 봉투에 담아 수첩 사이에 끼웠습니다. 이로써 단서가 잡힌 셈이죠. 홈즈가 밝은 목소리로 말한 순간 멀리서 마차 달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방 경찰관들께서 오시는 모양이군. 목사님, 우린 일대로 돌아가겠으니 경감님에게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런던에서 온 셜록 홈즈가 2층 창문과 거실의 램프, 갓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 사건 해결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와트슨, 이만 물러가세. 우리는 뒷문으로 해서 목사관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동안 홈즈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기 방에 틀어박혀 파이프를 빨아대며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가 하면 말없이 어딘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틀째 되던 저녁에는 시내 잡화점에 가서 트리제니스의 거실에 있던 램프와 똑같은 것을 한 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관에서 트리제니스가 쓰던 석유와 똑같은 것을 얻어다가 램프의 기름통에 붓고 심지에 불을 붙여 일시간에 석유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홈즈의 추리.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홈즈는 밝은 표정으로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와트슨, 상당히 복잡한 사건이었으나 마침내 해결했어. 그래? 참 잘됐군. 두 차례에 걸친 사건은 모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한 것 같아.
맞았어. 범인은 두 사람이야. 뭐 두 사람? 그게 누구야? 글쎄 너무 서두르지 말게. 나는 이 두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면밀히 생각해 보았어. 그랬더니 두 사건 사이에 있는 공통점을 발견했네. 공통점이라니? 같은 일이 일어났었어. 그것은 시체가 있는 방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 쓰러지거나 기절했다는 사실이야. 따라서 두 방 안에 독이 있는 공기, 즉 독가스 같은 게 꽉 들어차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먼저 첫 번째 사건에서 브렌 다양의 시체가 있는 거실에 처음으로 들어간 가정부. 포우터 부인은 가슴이 답답해서 마룻바닥에 쓰러져 기절해버렸다고 말했었지. 응, 생각나는군. 하지만 가정부는 너무 처참한 거실 안의 광경에 놀라 기절했다고 말했었는데. 맞았어. 그러나 조금 뒤에 거실에 들어간 리처드 박사가 쓰러진 것은 어떻게 설명하지? 트리제니스 씨의 말에 따르면 리처드 박사는 브렌 다양의 시체를 조사하고 미쳐버린 두 형제를 보고 있는 사이에 기분이 나빠져. 낯빛이 새하얗게 질리면서 비틀비틀 소파 위에 쓰러졌다고 했어. 숱하게 시체를 보아왔고 정신병자도 꽤 여럿 다루었을 의사가 기절한 건 그 거실 안에 독가스가 꽉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도 좋을 걸세. 과연 그렇겠군. 그래서? 나는 궁금하여 이야기를 재촉하였습니다. 제2의 사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 트리제니스의 거실에 처음으로 들어간 목사관의 하인도 가슴이 울렁거려서 누워 있었다고 하지 않았나. 그 방에 독가스가 남아 있었다는 증거야. 아참, 이제 생각나는군. 나도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워서 간신히 참았어. 램프가 그 흐름을 내며 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독가스가 남아 있었군. 그래. 응, 나 역시 속이 메스꺼웠지만 하인이 창을 열어놓은 덕분에 기절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두 사건의 공통점은 또 있어. 사건 당시에 방 안에서 불이 타고 있었다는 점이야. 자네 기억나나? 황야 가운데 외딴 집에서 내가 난로 속에 타다 남은 장작개비를 보고 봄인데 아직도 불을 피우냐고 물었지? 그러자 트리제니스는 간밤에는 비가 내려 추웠으므로 자기가 조오지에게 부탁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게 했다고 말했었지. 응, 그랬어. 제2의 사건에서는 램프가 타고 있었어. 나는 똑같은 모양의 램프를 사용하여 1시간 동안의 석유 소비량이 얼마쯤인가를 실험해 보았어. 그 결과 그 램프는 날이 샌 뒤에 켜놓은 것을 알았어. 이런 공통점을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두 번 다 방 안에 불이 켜져 있었으며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독가스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미쳤고 어떤 사람은 죽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이것은 독가스를 발생시키는 어떤 물질이 불에 탔거나 또는 불로써 뜨거워졌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돼. 응,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군. 첫 번째 사건에서는 그 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난로불 속에 던져졌어. 독가스의 대부분은 연통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갔지만 일부분은 방 안에 퍼졌어. 밀폐된 방 안에서 그 독가스를 마시고 한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미쳐버린 거야. 어째서 브렌 다양만이 죽었을까? 여자이기 때문이야. 여자는 남자보다 약하거든. 아무튼 이 독가스를 들이마시면 처음 한동안은 심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미쳐버려. 더욱 악화되면 브렌 다양같이 죽어버리는 것이지. 그 증거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질려 있었지 않나. 남자들은 몸도 튼튼했지만 독가스를 비교적 적게 마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을 거야.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의 사건에서는 독가스를 내기 위해 램프가 사용되었어. 램프의 갓은 활석으로 되어 있었지. 활석은 납처럼 매끄러운 광석으로 열은 전달하지만 타지 않는 성질을 지니고 있어. 그 램프의 등가죽 근처에는 흰재가, 가장자리 쪽에는 다갈색의 가루가 묻어 있었지. 난 그 다갈색 가루를 칼로 절반만 긁어서 봉투에 담아 수첩 사이에 끼웠지. 왜 절반만 가져왔나? 나중에 조사하러 올 경찰을 위해 남겨둔 거야. 내가 다 가지면 불공평하니까 말이야. 두 번째 사건에서는 먼저 램프에 불이 붙여졌어. 그리고 뜨거워진 갓 위에 독가스를 내는 물질 아마가루 같은 게 얹어졌을 거야. 물론 트리제니스를 죽이려는 범인이 올려놓은 거지. 가루는 램프의 열을 받아 독가스를 냈어. 그것을 마신 트리제니스는 공포로 미친 상태가 되었다가 곧 죽었어. 연통이나 공기구멍이 없었으므로 독가스의 효과가 금방 나타났어. 와트슨, 내가 세운 추리가 어떤가? 글쎄, 확실히 그럴싸한 추리이기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하나의 가정이지. 뒷받침이 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잖아. 6. 위험한 실험. 결정적인 증거?
홈즈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아. 그럼 이 방 안에서 실험을 해보세. 무슨 실험 말인가? 이 탁자 위에 트리제니스의 거실에 있던 것과 똑같은 모양의 램프가 있지. 램프에 불을 켜고 내가 갖고 온 다갈색 가루를 얹어서 독가스가 발생하면 내 추리가 틀림없어. 그러나 이 실험은 대단히 위험해. 두 사람은 다 미치거나 죽을 우려가 있어. 자네는 밖에 나가서 유리창으로 들여다보면 어떨까? 아니야, 나도 방에 있겠어. 실험 결과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래? 과연 자네답군. 그럼 되도록 조심하세. 자네는 그 창문을 열고 바로 옆에 있는 의장에 앉아있게. 나는 문을 열고 탁자의 반대쪽에 앉아있겠네. 램프에서의 거리는 똑같아 서로 상대방의 동정을 잘 살피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기미가 보이면 곧 상대방을 안고 뜰로 뛰어나가는 거야. 알겠지? 자, 시작하겠네. 홈즈는 램프에 불을 켠 다음 나사를 돌려 불꽃을 크게 돋우었습니다. 그리고 수첩 사이에 끼워둔 봉투 속에 다갈색 가루를 램프의 갓 위에 뿌렸습니다. 10초도 못 되어 사양과 같은 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는 벼랑간 속이 메스꺼워지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밀물처럼 덮쳐왔습니다. 몰려든 먹구름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괴물이 달려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머리털이 곤두서고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으며 입이 딱 벌어져 혀가 악어 가죽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그것이 제대로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칠 듯한 심정으로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홈즈의 증세는 나보다 더 심했습니다. 무섭게 부릅뜬 눈과 창백한 얼굴은 두려움에 질려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브렌다나 트리제니스의 즉은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손가락은 꺾인 모처럼 구부러져 허공에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 하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위험해. 나는 허겁지겁 홈즈를 끌어안고 비틀거리면서 가까스로 뜰로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뛰어나왔다기보다 굴러나왔다는 편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신없이 잔디 위에 엎어져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겨우 정신을 차렸을 때는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우리의 등에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와트슨 고맙네. 홈즈가 목신 소리로 말했습니다. 독가스의 효력이 그렇게까지 빨리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렇게까지 위험한 실험은 나 혼자서 해야 되는 건데. 자네까지 끌어들여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용서해주게. 홈즈가 이처럼 부드럽고 약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므로 나는 감격했습니다. 괜찮아. 홈즈. 조금이라도 자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하겠네. 그렇게 말하니 더욱 고맙네. 그런데 램프를 저대로 놓아두면 위험하니 처리해야겠어. 홈즈는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는 독가스가 자욱한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램프를 들고 나온 그는 잔디밭의 끝에 있는 두구로 달려가 램프를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등가죽이 깨어지면서 불이 꺼졌습니다. 와트슨, 방 안에는 한동안 들어가면 위험해.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세. 정원 구석에는 초라한 나무 탁자와 의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홈즈는 여러 번 심호흡을 하고 나서 저 독가스는 정말 대단해. 아직도 목 근처가 따끔따끔해. 그러나 걱정할 것 없어. 여기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있으면 저절로 낫겠지. 실험 결과 2사람이 죽고 2사람이 미쳐버린 것은 저 다갈색 가루에서 발생하는 독가스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 와트슨, 그런데 누가 이렇게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을까? 범인은 2사람이야. 먼저 첫 번째 사건부터 설명하지. 7. 첫 번째 범인.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은 자네가 말한 대로 모티머 트리제니스야. 역시 그랬었군. 내 육감이 들어맞은 셈이군. 맞았어. 자네는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인상이 좋지 않다고 그를 의심했는데 틀린 생각은 아니야. 그 사나이는 쥐새끼처럼 검고 작은 눈을 움직이며 늘 음흉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 무엇인가 음모를 꾸밀 만한 사나이야. 범죄의 동기 또한 자네 말대로 재산이 탐이 났던 거야. 그것 보라는 듯이 나는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트리제니스 형제는 주석 광산을 팔아서 목돈이 생겼어. 그 돈을 나눌 때 약간의 말썽이 있었으나 곧 화해했다고 모티머 자신이 말했지. 내가 라운드 회의 목사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돈을 나눌 때 오웬과 조오지는 광산을 팔 때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모이티머의 몫은 적어도 된다고 주장했더군.
그래서 형제 간에 칼싸움이 벌어졌어. 다행히 누이 동생인 브렌다양이 사이에 들어서 화해를 시켰으므로 모티머의 몫은 조금 더 많아졌으나 형이나 동생에 비하면 훨씬 적었어. 화해는 했지만 모이티머는 형과 동생을 원망하면서 언제가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벼르고 있었지. 그러던 중 우연히 무서운 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동물이 손에 들어오자 그는 옳지 됐다. 이걸로 안갚음을 해주자. 고 결심을 했던 거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이겠지. 증명할 사람은 없잖아. 브렌다양은 죽고 형제는 미쳐버렸으니까. 아니야, 잇따라 일어난 두 번째 사건으로 미루어 생각하며 첫 번째 사건의 범인이 모티머 트리제니스라는 결론이 나와. 그럼 그는 어떤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까? 그날 밤 모티머는 형님 집에 가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모두 함께 카드놀이를 즐겼어. 10시 반쯤 되자 모티머는 일어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난로 앞을 지나 현관으로 향했어. 난로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 모티머가 춥다고 조우지를 시켜서 불을 피운 거지. 모티미는 난로를 지날 때 주머니에서 동물을 집어 꺼내 얼른 난로 속에 집어넣었지. 형제들은 카드놀이에 열중해 있었으므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 모티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다시 꼭 닫고 그대로 목사관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건 무엇으로 추리할 수 있나? 모티머의 발자국이 증명하고 있어. 참극은 모티머가 그 집을 나선 지 얼마 안 되어 일어났어. 독가스의 대부분은 연통을 통해 빠져나갔지만 그 중에 일부가 밀폐된 방 안에 차서 형제는 미치고 브렌다양은 죽어버린 거야.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군. 브렌다양은 모티머를 위해 중재해 주었는데 왜 죽였을까? 모티머는 세 형제를 죽일 생각이 아니라 모두 미치광이로 만들 생각이었는지도 몰라. 독가스의 대부분이 연통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 말이야. 미치광이로 만들기만 해도 세 사람의 재산은 당연히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그러나 몸이 약한 브렌다양이 독가스를 조금 마시고도 죽어버렸어. 나는 문득 생각나는 점을 말해보았습니다. 모티머는 브렌다양의 죽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해버린 게 아닐까? 같은 독가스를 써서 말이야. 아니야, 와트슨. 그건 틀린 생각이야. 교활한 모티머가 자살 같은 걸 할 리 있나? 살해당한 거야. 증거도 벌써 갖추어져 있어. 그럼 모티머를 죽인 건 누구인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나 이외에 또 한 명 있어. 이봐, 바로 그 인물이 찾아오셨어. 중요한 손님이니까 내게 맡겨주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